일단은요.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게임의 룰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투자는 복불복이 아니라요. 투자는 게임입니다. 룰을 알면 이기실 수가 있어요. 네. 뭐예요? 근데 그 룰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 룰은 경기는 순환한다예요. 네. 경기는 계속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거든요. 네. 경기가 순환한다.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 룰을 알아. 그러면 이 룰을 이용해서 게임에서 이기려면 어떤 전략을 갖고 가셔야 될까요? 경기는 순환하니까 쌀 때 사고. 그렇지. 비쌀 쌀 때 때 사서 팔고. 비쌀 때 파시면 돼요. 네. 오, 천재야. 하자. 공부 좀 했어요. 공부 좀 했어. 공부 좀 했네. 저는 그걸 줄 알았어요. 읽지 않아야 된다. 첫 번째를 읽지 않아야 한다. 그거잖아요. 원래 버핏이야? 맞아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야. 언제가 싼데? 그러니까요. 언제가 비싼데 이걸 몰라요. 네. 이거를 읽는 방법이 있어요. 경기를 읽는 방법은 GDP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GDP가 뭐죠? 국내 총생산. 어머! 네. 공부한 남자야. 여기 책에 게 없냐? 책에 나왔어. 책을 열심히 읽었어. 굿잡. 근데 우리가 GDP? 국내 총생산이지. 네. 근데 GDP가 뭐예요? 하면 글쎄요. 음. 중간고사에서 외워가지고 우리가 GDP는 국내 총생산 답은 썼지만 그게 뭔지는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네. GDP는 쉽게 생각하시면 GDP 이퀄 경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음.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게끔 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GDP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의 합이라는 뜻이니까 가게가 생산하는 거, 가게. 그다음에 기업이 생산해내는 거,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순수출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봐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를 다 들여다보는 거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GDP 이퀄 경제다. GDP가 얼마만큼 작년 대비 성장하고 있는가를 보면 작년보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빠지고 있는 건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연예 기사 지금 누가 뭐 불타는 해에서 뻥을 했는지 뭐 이게 지금 내 통장 잔고랑 아무 상관이 없는 기사예요. 읽을 필요가 없어. 그렇지. 누가 승리를 했는지 그치. 졌는지. 제일 쓸데없는 게 연예인 걱정이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치만 GDP라는 네. 글자가 만약에 기사 타이틀에 떴다. 무조건 클릭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 통장 잔고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매년 GDP를요 점으로 찍어보세요. 그래서 연결을 해. 그럼 그게 경기 변동 사이클이 돼요. 네. 그래서 언제가 싼지 언제가 비싼지 그걸 보고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GDP는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다 홈페이지에도 뜨고요. 네이버 뭐 다음 포털 사이트 기사에도 다 뜨거든요. 그래서 GDP의 동향을 계속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GDP를 보면 지금 경기가 좋아지겠구나 나빠지겠구나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올해 GDP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래요. 네. 예를 들어서. 근데 내년에는 3%가 될 것 같대요. 자, 그러면 올해는 쌀 때인가요? 비쌀 때인가요? 내년보단 쌀 때죠. 그렇죠. 네. 그럼 올해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겠죠. 해야겠죠. 내년이 네. 더 좋아지니까. 네. 지금이 쌀 때니까. 내년 비싸질 때.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근데 이렇게 큰 흐름은 이렇게 따라가시지만 이게 1년 안에도 분기마다 다를 수 있고 달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매일매일 데일리 시황을 얘기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네. 팟캐스트에도 있고요. 뭐 유튜브에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의 방송을 보면서 큰 흐름은 변하지 않구나. 근데 단기적으로 이런 흐름은 보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하시면서 매일매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뉴스를 보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이 쌓이다 보면 한 달을 예측하실 수 있고 분기를 볼 수 있고 1년을 내다볼 수 있고 그리고 연말에는 경제 전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들어보시고 그러면 내년에 포지셔닝을 정하시는 거야. 내년에는 경기가 GDP가 더 떨어질 것 같고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럼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들을 그만해야 될까? 유지해야 될까? 아니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것들로 갈아타야 될까? 이런 판단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기는 순환한다라는 룰에서 나올 수 있는 투자 전략은 바로 경기가 흐름이 지금 어떤지 파악하시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예요. 네. 이걸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그럼 공부는 뭐를 하시면 될까요?
GDP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매일 뉴스를 보셔야 되고 내가 뉴스를 봤을 때 내가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전문가들이 방송하는 매일매일 방송해주는 이런 것들을 들어보시면서 자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구나. 아니 내가 이거 생각 잘못했구나. 자꾸 맞춰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경기 흐름을 보는 내공이 생기실 거예요. 이걸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기가 그러면 좋아질 때 투자를 하는 대상이 있어요. 경기가 나빠졌을 때 투자를 해야 되는 대상이 또 따로 있어요. 이 두 번째는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투자를요 직선으로 하세요. 직진이야. 묻지마 직진이야 그냥. 인생에 빠꾸가 없어. 직진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30%, 중기 30%, 장기 30%, 10%는 보험 드시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직선으로 투자를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경기가 좋을 때는 돈을 버세요. 경기가 나빠지면요. 손해를 잃어요. 보세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봤자 투자 수익률이 0으로 수렴하거나 아니면 소폭 마이너스로 끝나게 되시는 거예요. 경기가 흐름에 따라서 내 돈의 위치를 바꿔주셔야 돼요. 경기가 좋아질 때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대상이 따로 있고 경기가 나빠졌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대상이 따로 있거든요. 네. 경기가 좋을 때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주식? 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네. 아니면 뭐 펀드 같은 주식 관련된 금융 상품들이나 아니면 실물, 네. 실물은 농산물, 원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경기가 꼬꾸라지면요. 채권? 채권, 금, 달러 같은 걸 사시면 돼요. 물론 부동산은 경기 변동 사이클하고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진 않아요.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정책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똑같이 경기 변동 사이클하고 맞춰서 돌아가진 않나요. 그래서 부동산은 부동산만의 사이클이 좀 따로 있어요. 그거는 빠숑님한테 여쭤보면 되세요. 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 그러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더라도 어디에 투자해야 되지? 경기가 좋을 때는 주식이나 펀드나 부동산이나 실물이나 이런 거에 하면 되겠구나. 자, 반대로 그러면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면 안 되는데 이 구간에 그럼 투자를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아니, 그때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달러나 채권이나 뭐 금이나 엔화나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럼 이제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요? 주식이 뭔지, 부동산이 뭔지, 채권은 뭔지, 금은 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공부를 들어가실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자본주의 다큐, 돈의 힘이라는 다큐.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돈의 역사와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실 내가 투자하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언제 어떻게 투자하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돈의 역사를 공부를 하시면 내가 지금 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지금 달러를 갖고 있을 때인지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화폐 전쟁이나 환율 전쟁 같은 책들을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는 거죠. 부동산은 빠숑님한테 가서 배우면 되니까. 부동산도 네. 레벨이 있잖아요. 맞아요. 아파트가 사실은 우리가 접하기에 제일 쉬운 거고, 네. 그다음에 수익형 부동산들로 넘어갈 거고, 뭐 상가라든지 토지는 정말 어렵고,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의 어떤 단계를 거쳐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 대상별로 또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실전을 병행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어떤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겠지. 아니요. 재테크는요.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우시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백날 자전거 종류가 뭐가 있고 이걸 잡으면 브레이크를 잡으면 자전거가 서고 사람이 지나가면 삐뽀삐뽀를 해야 된다. 몸으로 타봐야 내가 어떻게 중심을 잡으니까 얘가 가더라.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네. 몸으로 익히셔야 돼. 재테크가 똑같아요. 이론으로 백날 수업을 들어도 내가 직접 내 돈 10만 원이라도 넣고 실전에서 해보셔야지만 이게 내가 이론에서 공부한 게 실전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거기에 내 성향이 더해지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라고 해서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이 나이테가 쌓이듯이 쌓이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내공이 생겨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 큰 룰은요. 네. 첫 번째가 경기는 순환한다였잖아요. 네. 두 번째는요. 위기는 반복해서 온다예요. 위기는 반복해서 와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8년에서 10년 주기설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설이에요. 설. 무조건 8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위기는 온다가 아니라 중요한 건 위기는 반복해서 오는데 그 텀이 10년이 될지 뭐 10몇 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반복해서 오는 것만은 틀림없어. 경제 위기가 언젠가는 오는데 그러면 그때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블랙 프라이데이인 거예요. 빅세일 찬스야.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에 미국의 아마존에서 공 직구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왔어. 그러면 사실 우리는 그렇게 싸졌을 때 어떤 것을 주워 담아야 되는가. 그때 완전히 가치가 반토막 나는 좋은 자산들이 뭐가 있을까를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투자 대상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미리 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식이 지금 이때가 정말 싼 구간이야. 진짜 반토막이네. 아니면 부동산이 진짜로 지금 싸게 나온 거네 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위기 때 사시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위기겠지만 누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위기 때는 달러라든지 뭐 그 꼬꾸라질 때 샀던 그런 것들을 파시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것들 헐값에 나오는 거를 왕창 사들이셔야 돼요. 쇼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제자리로만 가도 수익이 엄청나겠죠. 이렇게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시려면요. 영화 빅쇼트 보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네.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보시면 도움이 되세요. 근데 국가부도의 날이 빅쇼트를 살짝 좀 따라한 느낌. 네,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살짝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빅쇼트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네. 이해하시기가. 근데 국가부도의 날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영화고 한국말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좀 더 쉬워요. 빅쇼트는 아마 번역 과정에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런 영화나 아니면 인사이드 잡이라는 다큐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경제 위기가 어떤 요인으로 올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아이디어들을 좀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